기본적으로 뭘 써놓지? 속도 문제는 거석시로 쓰지? 그건 당연히 알고 있지? 어? 지금, 1학년 거 다 하고 2학년 거도 다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쉬운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지? 그래서 항상 속도 문제는 이렇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줘봐. 속도 문제는 거리가 있고, 속력이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시간이 있지. 그래서 거석시 이걸 외워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외우고, 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맞지? 뭐 효준 다 아는 거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외우지. 기본적으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외웠잖아. 근데 이것들은 뭐 다 아는 거고 어차피 기본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도 문제는 어떤 유형별로 니네가 외우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을 좀 머리가 조금 일반적인 애들, 보통 일반적인 애들은 그런 것들을 어떤 유형별로 어느 정도,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걸 외우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처음 공부할 때 그런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이면, 어떤 거냐면, 이거는 내가 시간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시간을 비교해서, 이렇게, 시간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 아니면, 이 문제는 거리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 문제는 속력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실력이 진짜로 좋아지려면. 그래야지만 이거는 1학년이건 2학년이건 3학년이건 간에, 아니면 고등학생이건 간에 그거를 평생 까먹지 않는 거야. 유형을 외우면 당연히 다 까먹겠지,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 정도의 실력이 되면 이제 속도는 진짜 끝내주게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학원의 수정이. 걔가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물론 시간을 비교해서 푸는 문제가 속도 문제는 가장 많아, 수학 문제에서는.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가장 많지만 100%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형을 외우지 말고 어떤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까를 생각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봐. 인균의 집에서 A역까지,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인균의 집이 있어. 인균의 집이 있는데 A라는 역이 있어. 이렇게 A라는 역까지 거리는 5km이다. 그러니까 거리는 5km이다. 이제 수준이 낮을 때는 거리라고 쓰지만, 이렇게 이제 단위를 써버리면 기본적으로 거리라는 게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2학년이면 이제부터는 단위를 쓸게. 단위를 써서 풀어보래요. 그래서 인규는 집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하여 A역을 향해 4km로 걷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얘는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몇 킬로로 걸었어? 4km, 시속 4km로 걷다가. 그러니까 속도 문제는 단위를 꼭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속 4km로 걷다가,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속도인지 당연히 알고 있지? 속력이야. 걷다가 기차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어딘지 모르지만 중간쯤에 다시 시속 6km로 달려가지고 6km/h 시간으로 달려가지고 8시에 도착했대. 여기 7시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했대. 그럼 총 몇 시간이 걸렸어? 1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놓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뭘 비교하는 문제야? 뭘 비교해서 푸는 거? 시간을 비교해서 푸는 문제겠지, 당연히.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의 시간과 뛰어간 거리의 시간은 1시간이야.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거야. 맞지? 걸어간 거리의 시간과 뛰어간 거리의 시간의 합은 1시간이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걸어간 거리의 시간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규가 달려간 거리를 구하세요. 이랬어, 마지막에. 그치? 그럼 달려간 거리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달려간 거리를 X라고 놓겠지.
달려간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놓겠지, 이렇게. 그러면 1학년 때는 어떻게 풀었어? 1학년 때 이 속도 문제하고 1학년 방정식에 응용하고 1학년 때의 방정식에 응용하고 또 뭐야? 부등식에서의 방정식의 응용은 얘를 x킬로미터라고 놓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5 빼기 x 킬로미터가 되는 거지. 이렇게 5 빼기 x 킬로미터. 근데 이제 이렇게 풀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제 2학년 연립 방정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도 그냥 이렇게 풀어. 귀찮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놓지 말고 이걸 y 킬로미터라고 놓겠지? 이렇게. 연립 방정식 풀면. 그럼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은 5km야. 그래서 첫 번째, x 더하기 y는 5야.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지? 기본적인 식이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시간을 비교하는 문제죠. 시간을 구해야지.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속력분, 시간은, 걸어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더하기, 뛰어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거의 합이 1시간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겠죠? 계산을 안 할 거야. 왜? 왜 안 해? 연락 잘하니까. 그치? 그치? 안 해도 되지? 계산은. 거기서, 그 다음 게 뭐였죠? 그 다음, 이게, 여기서부터인가? 이렇게부터가, 이거 안 나왔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풀겠지. 얘는 뭔가 보자.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이렇게, 또 이제 그림을 그리겠지. 이렇게. 봐봐. 은영이는 할머니 댁에 갔다 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은영이네 집에서 할머니 집에 갔다가 온대. 갔다가 온대. 근데 갈 때는 또 이렇게 적겠지. 갈 때는 70km/h. 시속 70km로 달렸고. 그랬다가 이제 올 때는 시속 몇이야? 갈 때는 시속 70, 올 때는 시속 120km/h로 달렸대. 야, 올 때는 좀, 이거 내가 볼 때는 과속 카메라에 막 찍히겠는데, 그러면 갈 때는 시속 70km로 갔으면 또 뒤에서 막, 왜 이렇게 늦게 가? 그러면서 막 빵빵 거리고, 그지? 갈 때 빵빵, 야, 빨리 가. 그랬는데, 총 몇 시간이 걸렸어? 총 왔다 갔다 하는데 총 5시간이 걸렸어. 이렇게 된 거지. 이 문제도 결국에는 유형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유형을 다른 문제로 착각을 하면 안 돼. 똑같은 문제야. 뭐야? 결국에는 시간의 합이 5시간 걸렸어. 이런 문제잖아. 그치? 근데 지금 문제집에는 이렇게 유형을 달리 해놨지만 그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 이거 뭐 똑같은 거네. 이렇게. 봐봐. 기차를 타고 온 거리가 버스를 타고 온 거리보다 30km 멀대. 그러네. 그지? 뭐 다른 건 없어. 이렇게 된 거지. 봐봐.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갔어. 이렇게.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올 때 똑같은 길을 온 게 아니고 할머니 댁에 갔는데 이렇게 이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슉 갔어. 근데 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 기차를 타고 왔는데 버스를 타고 간 거리보다 30km만큼 더 멀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돌아온 거야. 이렇게 온 거지.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올 때는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갈 때는 70km로 가고 올 때는 120km/h의 속력으로 갔어. 이렇게.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온 거리를 구하세요. 항상 속도 문제는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90% 이상이야. 거의 대부분이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놔야 돼. 이 속도 문제도. 기차를 타고 온 거리. 기차를 타고 온 거리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 기차를 타고 온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할게.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온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할게. 기차를 타고 온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버스를 타고 간 거리는 얼마 되는 거야? 실제로는. 30km가 적지? x 빼기 30km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선생님, 나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한데요? 그럼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꼭 연립방식에서 풀 필요가 없어.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이 방식으로 계속 풀었었거든. 그지? 그런데 굳이 연립방정식으로 풀자면 얘를 ykm라고 놓고 연립방정식을 세운 것 뿐이지. 실제로는 선생님이 x하고 y로 놓고 풀겠냐? 이렇게 놓고 풀겠냐? 이렇게 놓고 풀겠지? y로 놓지 않고. 원래는. 원래는 굳이 y로 놓아가지고 굳이 이 식을 하나를 더 세울 필요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x하고 y의 관계가 어떤 거야? x가 y보다 30km가 더 길지? 이렇게. x가 y보다 30km 더 길지? 이렇게 식을 세우고. 두 번째. 그럼 또 시간 문제야. 시간은 어떻게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총 몇 시간 걸렸대? 총 5시간이 걸렸으니까 갈 때 간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 더하기 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 그게 5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얘를 연립하면 x하고 y가 나오겠지? 중학교 1학년 때 방식은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원래는 더 편한 거지. 갈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올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총 5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이렇게 풀지.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선생님 볼 때는 이게 더 편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해보는 거지. 별거 아니야. 알겠지? 이해갔지? 계속 어떤 걸 비교하는지만 인식을 한번 해봐. 계속. 한번 보자. 또 그림을 그릴게. 계속 구하고자 하는 걸 거의 X로 놓고 푸는데, 봐봐. 집에서 형이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간대. 이번에는 분속으로 나왔지? 분속으로 나왔어. 그래서 단위를 맞춰줘야 돼. 집에서 형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학교가 있어. 근데 집에서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간 형이 이렇게 걸어갔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분속 몇으로 가고 있어? 50m per minute.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로부터 몇 분이 흘렀어? 24분이 지났어. 그래서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는 거야. 형이 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형이 24분 동안 어느 정도 갔을 거 아니야. 그치? 24분 정도 이만큼 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동생이 따라가는 거야. 동생이 어떻게 따라갔냐면 200m per minute. 자전거 타고 1분에 200m의 속도로 쫓아가고 있어. 형은 1분에 50m를 걸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형이 24분 동안 가면 이만큼 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동생이 쫓아가는 거지. 이렇게 24분 동안 이만큼 간 다음에 그때 이제 자전거 타고 출발하는 거야. 그럼 형은 좀 느리고 동생은 좀 빠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막 따라잡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대. 여기서 만났대. 이렇게.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만났어. 만났다는 거는 둘이 간 뭐가 같은 거야? 시간이 같은 거야? 거리. 둘이 간 거리가 같은 거지. 어쨌거나. 형이 이렇게 이제 먼저 갔지? 형이 이만큼 가다가 여기서 이제 동생이 쫓아가서 출발해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났어. 그럼 결국에는, 둘이 간 거리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형이 간 시간이 동생이 간 시간보다 24분? 형이 24분 더 많이 간 거지. 시간으로 치면. 그래서, 시간을 선생님 나는 이걸 시간을 비교해서 풀고 싶은데요. 그럼 시간을 비교해서 풀어도 되고, 그거를 자기가 그날 생각해서 푸는 거야. 정해진 게 아니야. 자꾸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안 돼. 이런 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저렇게 풀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봐봐. 얘가 이만큼 24분 동안 갔어. 그리고
형이 이제, 동생이 이제 쫓아가는 거야. 그럼 그래서 딱 갔으니까, 어쨌거나 둘이 간 거리는 똑같은 거지. 거리가 같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형이 간 시간이 동생이 간 시간보다 24분 더 길어. 이걸 이용해서 시간을 비교해서 풀어도 되는 거야.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이제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하는 게 더 편한 거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알겠어? 그 느낌을,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알았지? 그래서, 봐봐. 형이 간 거리는 뭐야? 거리는 뭐하고 뭘 곱한 거야? 속력하고 시간을 곱한 거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래.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럼 형이 가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동생이 간 시간을 우리가 1학년 때 방식으로 풀면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동생이 간 시간은 x-24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y분이라고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지, 지금 연립방정식 풀 때는. 그래서 형이 간 시간과 동생이 간 시간을 비교하면 형이 간 시간은, 첫 번째, 형이 간 시간은 동생이 간 시간보다 24분이 더 길어. 그래서 이렇게 분으로 맞춰서 하나 세우고. 됐어, 이거?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거리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형이 간 거리는 50x가 되는 거고, 동생이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맞지? 속력 곱하기 시간. 그렇지. 200y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줄을 연립해서 x하고 y 구해주면 되는 거지. 물론 중학교 1학년 때 방식으로 나는 연립 방식 풀기 싫은데 왜 자꾸 연립하래. 선생님도 이런 문제를 연립으로 푸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건 바보짓이야 원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냥 처음부터 이런 식 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국엔 동생이 간 거리는 50x가 되는 거고 형이 간 거리는 200 곱하기 x-24 이렇게 해서 그냥 요 하나의 식을 가지고 그냥 풀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이렇게 연립을 굳이 해가지고 또 연립해가지고 막 푸는 것보다. 알겠어? 그래, 좋아. 그 다음 깨보죠. 이건가요? 응? 이거. 응?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볼까? 한번 보자. 봐봐. 3.6km 떨어진 두 지점이 있어. 이렇게. 봐봐. 3.6km 떨어진 두 지점이 있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그 거리가 3.6km야. 3.6km. 이렇게 거리가 3.6km가 있는데 윤지와 민준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했대. 여기 윤지가 있고 여기 민준이가 있어. 이렇게 마주보고 출발했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출발했어. 그래가지고 만날 때까지 몇 분이 걸렸어? 20분이 걸렸대. 됐지? 20분이 걸렸어. 만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윤지가 300m를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를 걷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봐봐. 여기서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왔지. 윤지가 300m를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를 걷는다. 그럼 윤지보다 민준이의 속력이 몇 배라는 거야? 윤지의 속력보다 민준이의 속력이 2배 빠른 거지. 2배만큼 더 갔으니까. 그럴 경우에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세요. 이랬어. 지금 이걸 단위를 좀 맞춰줄게. 분으로 맞추고 지금 미터로 맞출게. 지금 문제가 미터니까. 그래서 얘를 일단 미터로 고칠게. 몇이야? 3600m지? 이렇게. 그리고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거 봐봐. 구하고자 하는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어. 민준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래. 거리를.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넣는 게 좋겠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넣는 게 좋아.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선생님이 저 문제에 끼워 맞춰서
걸은 거리를 구하랬으니까 거리를 x로 놓고 풀자.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나 풀어도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풀어도 되니까. 근데 너는 거리를 미지수로 넣을 거야? 아니면 속력을 미지수로 넣을 거야? 이 문제에서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속력을 x로 넣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도. 두 가지로 다 풀어볼까? 선생님이? 두 가지로 다 풀어볼게. 윤지의 속력을 x라고 할게. 윤지의 속력을 x라고 하면, 물론 이것도 중1 방식으로 하면 민지의, 누가 민지? 민준이의 속력은 2x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그냥 이걸 뭐라고 할까? y라고 할까? 2x가 되겠지, 물론. 이렇게 두 배 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연립방정식 관점으로 보면, 윤지의 속력을 x라고 하면, 민준이의 속력을 y라고 하면, 민준이의 속력은 윤지의 속력의 2배야. 이렇게 되겠지. 연립방정식으로 굳이 만들잖아. y를 만들잖아. 너무 불편해.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연립방정식으로 꼭 안 풀어도 돼.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볼 때는 이렇게 푸는 게 그닥 좋은 게 아니야. 연립방정식 푸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x, 2x라고 놓고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근데 그건 1학년 때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2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둘이 만났지.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이렇게 가고 윤지가 좀 더 느리니까 민준이가 더 빠르니까 이렇게 가서 탁 만났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 걸린 거지. 20분. 그러니까 윤지가 20분 동안 걸어갔고 민준이도 20분 동안 걸어가서 만났으니까 둘의 거리의 합이 3,600m인지 알겠어? 20분 동안. 20분 동안, 얘가 20분 동안 걸어가고 20분 동안 걸어가서 합친 게 3,600m가 되는 건지 알겠어? 그래. 그러면 이제 거리를 구해볼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니까 속력이 몇이야? 윤지의 속력이? 윤지의 속력이 x 미터 퍼 미닛으로 볼게. 오케이? 미터, 얘도 미터 퍼 미닛으로 볼게. 미터 퍼 미닛. 그러면 얘가 20분 동안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20x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20분 동안 간 것은 20y가 되겠지? 둘의 합이 3,600m가 되겠지? 이렇게 연립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이해 갔어?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선생님 나는 1학년 때 방식으로 풀 거예요. 그럼 얘가 20분 동안 간 거리 더하기 얘가 속력이 2x니까 20분 동안 간 거리는 40x가 돼서 그게 3,600m야. 이렇게 해서 x를 구하겠지? 속력을 구하겠지? 그러면 이제 속력을 구했어. 그러면 민준이가 속력이 이제 몇이 나왔냐면 x는 몇이 나오냐면 60m per minute. 그러니까 윤지의 속력은 1분에 60m 가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민준이의 속력은 그거의 2배니까 120m, 1분에 120m 가는 거야. 이렇게 풀겠지.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봐봐. 선생님 나는 여기서 이렇게 풀질 않고요. 이렇게 풀질 않고요. 아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리를 x로 놓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얘가 거리를 윤지가 간 거리를 x 미터라고 해볼게. 됐어? 그럼 민준이가 간 거리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2x 미터가 되겠지? 그냥 y를 넣지 않고 풀을게. 어차피 이거는 이해 갔어? 그러면 거리를 가지고 푼 거야. 그러면 얘가 간 거리는 몇 분 동안 간 거야? 윤지가 간 거는 20분 동안 간 거지. 네. 20분 동안 간 거리가 x 미터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야, 봐봐.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야. 그럼 시간이 어떻게 돼? 20분이고. 거리가 어떻게 돼? x. 그럼 얘도, 속력은 뭐가 되는 거야? 20분의 20분의 2x.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건 그렇게 풀 필요도 없겠구나. 그럼 두 개 합치면 몇 미터가 되는 거야? 그래. 3,600m야. 그러니까 3x가 3,600m니까 x는 1,200m가 되겠지? 맞아? 그럼 민준이는 몇을 간 거야? 2,400m를 간 거지? 민준이 2,400m를 몇 분 동안 갔어? 20분 동안 갔지? 20분 동안. 맞아? 그래서 속력을 구해주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분의 거리. 즉,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분분의 2,400m야. 그래서 약분하면 120m per minute이 나오지.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다양하게 풀어주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